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10일 현재 시각은 5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 코드번호 247540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제가 이제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는 목표가는 50만원에서 52만 5천원 수준들 이 정고점을 잡아 드렸었고, 현금 확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늦어도 권리 락대 매도로 하는 방향들, 현금 확보로 하는 것들, 유상증자를 참여하냐 무상증자 참여하냐 여기에 따른 전략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유증하고 무증이 있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은 무증이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내가 매도를 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는 종목들 주식수 같은 경우에서는 무증이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권리락 전날에 100주를 잡았다가 권리락일에 100주를 매도를 했어요.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100주에 대한 0.05주, 그러니까 5주에 대한 부분들은 유증을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유증을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장되는 전날, 유증 상장 전날 무증 권리락일이기 때문에 이 5주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자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현금 확보는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무상증자, 무증 권리락이 발생이 되죠. 권리락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한 7거래일 전에 매수를 또 했다가 지금 현금 확보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매수를 했다가 권리락 때까지 좀 주가가 올라가는 이 흐름들에서 이것도 뭐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들 지날 때까지는 대응을 안 잡고 유상증자하고 무증을 받은 것들만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상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물 출현이 다 되고 소화가 다 되면은 그때 이제 대응을 잡아갈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유상증자 권리락까지 발생이 될 텐데, 이걸 지금 이제 이탈한다 그래도 별로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탈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진다라고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떨어질 가능성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유상증자 권리락이잖아요. 이거 유증.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다가 100주를 정리를 한 거. 그러면 이제 100주에 대한 권리락 전날 이날 이제 매도를 한 게 돼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면은 내일 이제 매도를 한 걸로 지키기 때문에 100주에 대한 신주주권 권리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주중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끝났으니까 매물 소화 움직임들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 무증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식으로 무증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것까지 이 구간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대응을 받고 60일선 올라오는 기간에서 접근했다가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권리락을 굳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무상증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이제 나는 유상증자를 안 했으니까, 유증을 안 했으니까 무증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락 맞아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3배가 되니까, 내가 이제 10주를 갖고 있었는데 곱하기 3배가 됩니다. 3배가 되니까 권리락 효과에서 주식수가 풀리는 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권리락 이건 유상증자니까 0.05주를 배정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권리락 효과 때는 또 권리락 효과에서 충격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유상증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유증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100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주는 유증을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권리락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유증을 받으신 분들은 무증 권리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여기에서 권리락 전날까지 있잖아요. 상승하는 이 상승분, 권리락 무증을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매수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먹고 딱 빠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저는 끝이에요.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다, 무증을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물량들의 소화를 다 거치는 이 과정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있잖아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현금 확보를 했던 거, 여기서 시세 차익을 한번 누렸던 거, 여기를 물량 소화, 무증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쳤을 때 보고 이제 대응을 잡아갑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로 5주 그리고 무상증자로 해서 15주, 뭐 20주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다. 무상증자를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거치고 있을 때 이때 내가 50주를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40주 2배수를 매수를 하든가 하면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하더라도 확 낮아집니다. 절반이 아니라 40배 2배수니까 확 낮아져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자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수익 구간인 게 중요하지 당장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저라고 한다면 현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현금 확보를 해놨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현금 확보를 해놨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무상 증자가 상장이 된 다음에 이제 대응을 잡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해두고 있을 거다. 그런 관점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유튜버들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을 거고 저도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며칠에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은 일단 건너뛰도록 하고 신주 인수권 저는 이제 유상증자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받고 싶어가지고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받고 싶은데 이 권리락에서 포함이 안 돼가지고 신주 인수권을 못 가지고 있어요. 또는 유상증자를 받기 싫어요. 근데 권리락이 생겼어요. 신주 인수권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 기간이 있어요. 이 5거래라고 했죠. 그럼 A, B, C, D, E 이렇게 5거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이 신주수권 가격들이 거래가 되는데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거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신주수권이 없으신 분들 또는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신주수권이 지나가면서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신주수권을 매수를 하는 게 매수 관점에서는 물량이 있으면 좋겠지만 물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주수권 거래 기간에 초반에 팔려고 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주수권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 예정 가격이 있고 이게 이 신주수권 주가라고 하면은 이게 신주수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47만원, 8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정 가격이 지금 1차 가격인데, 38만 7,600원이 됐잖아요. 1차 가격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48만원 수준에서 38만 7,600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8만원에서 38만 7,600원 수준들을 빼주면은 92,400원이 신주유수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가가 변화가 되니까 이 변화에 따라서 이 신주유수권 가격이 변동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그럼 내가 98,000원 수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유상증자를 받을 때 38만 7,600원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주가라는 거예요. 이 주가. 그러니까 이거를 낮게 사는 게 높게 파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전략들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장이 될 때까지 무상증자는 자동으로 받으니까 현금 확보를 해놓고 무상증자를 받으면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2배수, 2차 분할 매수, 3차 분할 매수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시면은 충분히 대응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남들보다 내 가격이 유리한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움 됐다면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